네,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얘는 뭐 그리 어렵지 않아서 무난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12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모든 민간 문제는 주제문과 무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자리가 절대로 그 주제문과 무관한 내용의 빈칸이 만들어질 수 없거든요. 그럼 just like 뭐처럼인데 그 expert engineer가 tapping the boiler, 그 보일러를 태핑하는 전문 엔지니어처럼이라고 됐죠. 전문 엔지니어처럼이라는 말은 비유되었다는 걸 알겠군요. 처럼이라는 말은 비교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효율적인 변화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라는 얘기니까 위에서 여러분은 뭘 찾아내면 되겠냐면 이 보일러를 태핑하는 엔지니어가 나타내는 의미를 찾아 넣으면 정답이 되는 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앞쪽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보일러가 이건요 어쩌고 저쩌고 야 이거 내가 이거 한 시간 말고 뭐라고 그랬냐면 단연간의 경험에다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효율적인 변화라는 건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라고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보고 나서 다시 정답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일단 보기 먼저 보고 갑시다. 보기 1번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위에 나오는 일화를 보면 이 보일러를 고치는 사람 와서 삽시간에 고쳐버리는 거잖아요. 톡톡 두드려버리고 끝내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1번 전문가들 사이에 경쟁이 필요하다. 그건 아니겠죠. 자, 2번은요. time consuming이라고 하면 시간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시간을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2번이 답이겠군요. 3번은요. 이 장비의 발달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그랬고 4번 보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전에 경험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라고 했고요. 마지막 5번이 종종 일어나죠. 행운의 결과로 일어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 보니까 진짜 딱 1학년 시험 같아요. 너무 쉬운. 근데 이것도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이니 그래서 이게 진짜 차이가 많이 날까 싶으신 분은 실제 수능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한 5, 6년 전에 비해서 많이 쉬워져 있다고 하는데 접근이 쉽지 않은 문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적어도 처음 시작할 때 방법론은 올바로 가지고 지문이 자꾸 어려워지고 단어도 어려워져야 되는데 처음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데 지문이 나중에 어려워지면 진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지문이어도 올바르게 글을 읽는 방법으로 올바르게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운동선수인데 축구선수인데 상대가 아주 못하는 축구팀이랑 경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전략 전술에 맞게끔 연습을 해가야 되죠. 그리고 그 난도를 그대로 상대의 난도가 자꾸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테니스 선수인데 그러면 실제 시합을 뛰면 처음 할 때는 내가 잘 못하니 낮은 수준의 선수와 경기를 하겠지만 낮은 수준의 선수와 경기를 한다고 그 선수의 수준에 맞춰서 시합을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해야 될 올바른 방식의 플레이를 그대로 견지해야 상대방 선수의 수준이 높아져도 나도 동등하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상대가 쉬우면 쉬운 대로 맞대응을 해줘도 되지만 내가 낮은 수준일 때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라가는 과정은 상대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나는 올바른 방향을 계속 추구해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방금 한 얘기는 영어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과목이어도 그냥 1학년 거니까 대충 쉬워서 다 해결할 수 있잖아 라고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그게 국어가 됐건 영어가 됐건 수학이 됐건 가장 올바르게 접근하고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쉬운 지문에서부터 계속 적용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뭐 피부로 잘 안 와닿죠. 자, there's a very old story.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자 또 낡은 이야기 그러지 말고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가 있는데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사람하고 관련이 있네요. Trying to fix this broken boiler를, 자, 이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려고 애쓰는 사람과 관련된 이런 아주 오래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Despite his best efforts, 이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요, 최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over many months, 몇 개월에 걸쳐서 노력을 했는데도 근데 can't do it, 보일러를 못 고치는 거죠. 자, 그래서 eventually 결국은 말이죠, he gives up 이라고 하면 그만두는 거죠. 포기하는 거. 이 사람이 그래서 포기하고 뭐 하기로 했냐면 전문가를 call-in 불러드리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엔지니어가 도착을 했고요. 그러더니 gives one gentle tap, 한번 아주 부드럽게 탭은 요게 탭이거든요. 톡톡 치는 거.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탭을 on the side of boiler의 옆쪽 면에다가 아주 부드럽게 한번 톡 치더군요. and 그랬더니 springs to life, 생명애로, spring이라는 건 뭔가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운이 올라오는 거에다가 계절명 뭐를 붙인 거죠? 봄을 붙인 거예요. 온천을 그래서 핫스프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얘도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올라오는데 어디로 올라오는 거냐면 생명애로 기운이 올라오는 거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살아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보일러가 살아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걔가 다시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엔지니어가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gives one gentle table on the side of boiler에 줬더니 and 그랬더니 그게 다시 살아났죠. 다시 작동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엔지니어 gives bill 청구서잖아요. 계산서를 내미는군요. to the man에게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he should pay, 자기는 지불해야겠다. small fee만 지불해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fee는 요금은 요금인데 요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 요금 중에서 어떤 거냐면 주로 수수료나 어떤 뭔가에 대한 대가로 치르는, 예를 들어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비용 이런 걸 fee라고 그러거든요. 참 이게 뭐라고 말로 하기 그런데 예를 들어 교통요금은 다 뭐라고 하냐면 fare이라고 그래요. 얘는 이제 교통에 들어가는 돈이 되는 거죠. 자, fee라는 돈은 뭔가에 대한 대가 수수료로 치르는 돈을 fee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요금이라고 해석이 되죠. As the job took the engineer only a few moments라고 했네요. 아주 작은 비용만 지불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일이 엔지니어에게 가져갔으니까. 뭘 가져갔냐면 아주 작은 시간만을 가져갔으니까. 자, 그거 하는데 시간이 거의 얼마 걸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많은 돈을 못 내겠어. 쬐끔밖에 못 내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엔지니어가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The man is not paying. 어이 너, 야 이 새끼야 이러는 거죠. Not paying for the time. 시간에 지불하는 게 아니야. He took to tap the boiler. 자기가 걸렸던 시간이죠. 뭐 하느라 걸렸던 시간이냐면 tap the boiler를 두드리는데 걸렸던 시간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너 외려 the years of experience, 다년간의 경험에 지불을 하는 거야. involved in 뭐뭐에 연루된 뭐뭐에 포함된 거죠. 뭘 아는 거냐면 정확하게 where to tap,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 아는 것과 관련된 다년간의 경험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just like the expert engineer처럼요, 이 tapping the boiler를 두드렸던 이 전문가 엔지니어처럼 이 효율적인 변화라는 건 does not have to, 필요가 없을 수 있는 거죠. 뭐가 필요 없냐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In fact, 실은 단지 뭐에 문제가 된다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어디를 탭할지를 알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지 반드시 긴 시간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라는 얘기가 됐군요. 자, 아주 솔직히 제 감상을 얘기를 하자면 저라면 여기다 빈칸 안 만들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이 글의 핵심은 뭐예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쌓여있는 지식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효율적인 변화가 꼭 긴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건 글의 핵심을 간파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저 자리에 문제를 만든 건 문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수준이 좀 못 미친, 그래서 잘 만들어진 문제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 자리를 굳이 빈칸을 만들겠다면 오히려 여기가 빈칸으로 더 적절한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근데 이게 소위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부르는 시험에는 이렇게 조금 부족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교사 개인들이 몇 명이 출제위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문항을 완성하는 건데, 수능이라는 시험은 집단 출제 방식으로 출제하거든요. 출제자들이 다 한 군데 모여서 각자 문제를 출제하고 빔으로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출제위원들이 그거 이렇게 되면 방금처럼 이 문제가 이거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라고 그러면 그 문제는 그냥 폐기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수능이 이렇게 30년 가까이 치러 왔는데 93년도에 처음 봤거든요. 94학년도, 그러니까 93년도에 수능을 처음 봐서 거의 30년이 됐는데도 영어 여태까지 단 한 문제도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출제를 하면 오류가 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근데 이제 1, 2학년들이 보는, 그래서 전국연합 모의고사는 가끔씩 이렇게 좀 문제의 수준이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14번부터 한번 시작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데, 네, 14번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거든요. 좀 차분차분하게 한번 근접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14번도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 만들어서 14번이 그냥 문제 순서가 주어져 있군요. 우리 그냥 쭉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한 번 더 교정을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직원이 이렇게 자료 만들고 이렇게 사고가 없겠지 하고 맡겼더니 이렇게 초대형 사고를 한 서너 군데 이렇게 쳐두셨네요. 자, 근데 이거 만들고 나서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를 친 게 아니라 일부러 에라 이 새끼야 엿먹어 봐라 이래놓고 이렇게 그만둔 것 같은 그런 의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 그래놓고 만들고 그만두더니 이런 대형 사고를 결정적으로 그리고 답을 안 달아놨어요. 저게 지금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이건 고의성이 너무 농후한 것 같아. 자, 14번 봅시다. 인터퍼스널 메시지는요, 그러면 이제 interpersonal이라고 하면 사람 간의 메시지라는 이런 말이 되겠네요. 사람 간의 메시지는 combined contents. 우리 이걸로 볼 필요 없고 문장을 넘겨서 보면 되죠. 자, interpersonal이라고 할 때 앞에 inter이라는 말은요, 얘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하나는 영어로 풀면 서로라는 each other이라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between이라는 뭐뭐 사이에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자, 근데 이렇게 쓰면 워낙에 이렇게 수학적 사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단어를 하나 써드리면 1번에 속하느냐 2번에 속하느냐는 걸 너무 막 구분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언어는 이렇게 수학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만큼의 뜻이 있다면 얘는 또 이만큼의 뜻이 있는 서로의 상당 부분을 교집합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쪽으로 분리하려고 할 필요 없고 이러이러한 뜻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nterpersonal이라고 하면 이제 서로라는 의미도 되고 둘 사이에라는 이런 의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해석할 때 each other은 우리말에 서로 상자 써서 상이라는 이렇게 말을 많이 집어넣고요. between은 사이 간자를 써서 간자라는 말을 넣어서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지금 person이라는 사람이라는 말이 와 있으니까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라는 또는 사람과 사람의 서로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AL이라는 형용사 전미사 붙였으니까 얘는 사람 간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를 만약에 nation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international이라고 이렇게 되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되죠? 국가와 국가 간의, 나라 간의라는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interaction 이 단어 굉장히 자주 많이 나오죠. interaction이라고 쓰게 되면 액션이라는 말이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interaction이면 서로 간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통 상호작용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자, RUPT라는 말이 들어가면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RUPT라는 말이 들어가면 깨뜨리다 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 안 나왔었나?
뭐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앞으로 보실 거예요. 그럼 interrupt라고 쓰면 이 자리에 있는 rupt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얘가 break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interrupt이라고 쓰면 어디에 깨고 들어가는 거냐면 중간에 깨고 들어가는 것을 interrupt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뭐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거나 자 말하고 있는데 끼어들면 중단하고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방해하다라는 말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도로의 구역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구역을 블록 또는 섹션이라고 그러죠. 이때 각각의 섹션과 섹션 사이 이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얘를 그래서 intersection이라는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intersection이라고 쓰면 교차로 이런 말이 되죠. 자, 그럼 사람 간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인터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왜 대륙을 컨티넨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기 어디 삼성동에 가면 인터컨티넨털이라는 이름의 호텔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대륙을 넘나드는 대륙 간의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퍼스널 메시지는 그럼 사람 간에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는요. 사람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는 컴바인 결합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컨텐츠 차원의 것이 있고 릴레이션십 차원의 것이 있습니다. 디멘션이라는 말이 얘가 이제 우리말의 차원 정도 돼요. 여러분 그 3차원을 3D라고 하잖아요. 그때 3D라고 할 때 D가 2D예요. 그러니까 3dimensional이라고 하면 그게 3차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 간에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는 1번 뭐도 있냐면 컨텐츠는 내용이죠. 이 내용적 차원의 것도 있고 그다음에 2번 두 번째는 사람 간의 관계의 차원의 것도 있는데 이 사람 간이 주고받는 메시지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야. 결합이 되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아, 말도 지지기 어렵네요. 자, there is라고 하면 얘는 즉 이를테면 하는 얘기고요. 옛날에는 there is to say라고 많이 썼는데 요새는 길어서 그 뒤에 거 빼버리고 그냥 there is만 많이 씁니다. They refer to real world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refer to라고 하면 얘가 말하다, 언급하다, 지칭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가리키는 겁니다 라는 이런 얘기죠. 자, 즉 얘네들은요 뭘 지칭하는 거냐면 real world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세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게 또 뭐냐면 외부의 것이 되는 거죠. Both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이렇게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스피커가 되고 얘가 리스너가 되면 스피커와 리스너 사이에 둘 다에게 external이라는 말은 외부의 외적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외적인 뭔가에 대한 현실 세계에 대한 것들이 되는 거죠. 자, 얘네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실제에 관한 것들이 이야기도 되지만 자, 하지만 at the same time 동시에 뭐도 되냐면 얘네들은 뭐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 관계를 말하기도 하는 거죠. between party라고 할 때 party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혼자서 축제 간에 그러지 마시고 얘는 당사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파티가 사람의 무리를 파티라고 그래요. 사람의 무리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how many are there in your party라고 이렇게 물으면 일행이 몇 분이시죠?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무리와 이쪽 무리가 되어서 해석할 때는 얘는 당사자들 간에 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 간의 메시지는요. 사람 둘이서 서로 사람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는 관계의 측면도 있고 꼭 차원이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관계의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뭐도 있냐면 내용적 측면의 것도 있죠. 둘이서 주고받는 메시지에는 그 함축되는 의미가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거죠. 둘 다에게 모두 외부적으로 존재하는 것, 실제의 세상, 현실의 세상에 대한 것들도 언급이 되지만 둘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모두 등장을 하게 되는 거냐면 관계 측면의 것도 그 대화에서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supervise는요, 얘는 감독이라는 뜻인데 앞에 나오는 super이라는 말이 위쪽을 나타내거든요. 자, super이라는 접두사가 들어가면 얘가 위쪽이 되거나 초월하거나 그 다음에 능가하거나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능력 인간, 걔 이름이 뭐예요? 함부로 지구를 거꾸로 7바퀴 반을 돌아서 시간을 돌리는 걔가 초능력 인간이죠. 그죠? 슈퍼맨이. 그 다음에 얘는 그 말이 이제 인간을 넘어선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uperb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쓰면 요때 비동사는
있다라는 말이 비동사예요. 비동사에서 이가 탈락하고 be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superb라고 쓰게 되면 얘가 가장 위에 있는 이라는 말이 돼서 얘가 최상의, 최고의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최상의라는 나중에 또 쓰이는 것 중에 supreme이라는 말도 있죠. 그런 거 있어요. 모를 수도 있죠, 여러분이요. 잠깐만요. 스펠링이 헷갈리고 있어요. 이렇게 쓰면 얘가 최고의라는 이런 말이 돼요. 최고 높이의라는 말이 되는 게 여기는 이제 super이라는 말이 철자가 앞뒤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소리 때문에 철자의 위치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이동하고 바뀌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supreme 뒤에다가 만약에 court라는 단어를 붙이면 이 court라는 단어는 마당, 뜰이라는 뜻도 있지만 얘가 법원, 법정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supreme court라고 쓰면 얘가 대법원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정도만 더 해볼까요? 자, supernatural이라고 쓰면 이 natural이라는 말은 자연의 타고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supernatural이라고 쓰면 얘는 뭐가 되냐면 초자연적인이라는 이런 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supervise의 vis가 들어가면 얘는 vision, 보는 거예요. vis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보다라는 이런 말이 되어서 여기 있는 super에다가 vis를 붙이니까 어디서 보는 게 됐냐면 위에서 보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vis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보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supervise라고 쓰면 위에서 내려보다라는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supervise가 위에서 지켜보는 거니까 얘가 감독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동사가 되면. 그 다음에 저놈이 이제 supervisor라고 이렇게 지금 or 붙여서 쓰니까 얘는 뭐겠어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위에 지켜보는 사람이니까 얘는 감독, 그 다음에 또는 상사라는 뜻으로 쓰게 되는 거죠. supervision이라고 쓰면 명사입니다. 명사형을 쓰면 이렇게 씁니다. supervision이라고요. 얘가 감독이 되죠. super이라는 말도 그렇고 vis라는 말도 그렇고 워낙 영어 단어에 많이 들어가는 말이어서 예를 들어 우리말도 한자어 윗상자 정도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어원이어서 쟤는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After the meeting 이라고 얘기를 해요. trainee에게. 어떤 supervisor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rainee한테 after the meeting, 회의 끝나고 나 좀 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rainee라고 얘기할 때 이 e가 두 개 들어가면 이 앞에 나오는 동작의 대상이 되거든요. 자, 앞에 나오는 동작의 주체를 만드는 말은 여러분 많이 알 거예요. 예를 들어 er이나 or이나 뭐 ist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굉장히 많은 말들이 동작의 주체를 만드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e가 두 개 붙으면 얘는 동작을 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rain이라는 단어가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trainer라고 쓰게 되면 그때는 훈련시키는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trainee라고 쓰게 되면 훈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회사원이니까 뭐라고 할까요? 뭐 수습사원이라고 해도 좋겠고 또는 뭐 견습생이나 뭐 이런 것들 되겠죠. 자, 지금 강의실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트레이너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트레이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알만한 거 있어요. 조언해주는 좋은 자를 멘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언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멘티라고 하죠. 이렇게 이가 들어가면 얘가 동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 얘네들은 전부 다 강세를 가져서 단어를 읽을 때도 trainee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멘티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영어는 모음이 두 개 연속하면 강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는 거의 대부분 어때요? 이름들이 다 강세를 그냥 그대로 가져버리죠. 그렇잖아요. 근데 영어는 꼭 그렇지는 않아서,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모음이 두 개 붙으면 영어는 강세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훨씬 더 중요한 건, double E를 쓰면 동작을 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입양하는 양부모를 adopt라고 그러거든요. ER이니까 입양하다라는 동사에 ER 붙여서 입양하는 사람이 되지만, adoptee라고 쓰게 되면 그러면 뭐가 될까요? 얘는 입양당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입양아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슈퍼바이저가요,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있냐면, 이 수습사원에게 또는 뭐 견습생에게 회의 끝나고 나 좀 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뭐가 됐냐면 처음에 나왔던 인터퍼스널 메시지가 되는 거죠. 사람 간의 관계가 된 건데 이 간단한 메시지가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사람 간의 메시지는 하나는 내용적 차원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 간의 관계의 차원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컨텐츠 메시지를 가지게 되죠. 내용상의 메시지를 가지게 되는데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거냐면 tells the trainee에게 이 견습생에게 말하는 겁니다. To see the supervisor를 보라라는 회의가 끝나고 supervisor를 보라라는 이런 의미의 말을 나는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it also contains 얘는 또한 뭘 담고 있냐면 어떤 관계의 메시지도 담고 있는데 이 관계의 메시지는 says something 뭔가를 말하는 거죠. about 무엇에 대해서냐면 그 연결 관계에 관해서인데 누구? 슈퍼바이저하고 트레이니 간의 그 사이의 관계에 관한 뭔가를 말하는 메시지도 담고 있는 거죠. 자, 사람 간의 메시지라는 건 자연스럽게 뭐 내용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메시지 자체에서 말 자체에서 둘의 관계적 차원도 드러나게 되는 건데 심지어는 이런 간단한 커맨드도요. 커맨드는 명령입니다. 이런 간단한 명령의 사용도 회의 끝나고 나 보자 라는 이런 간단한 명령의 사용도 shows 뭘 보여주냐면 the status difference가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status라는 말은 잘 보니 여기는 또 서 있다라는 스탠드가 들어있군요. 그래서 서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돼서 얘가 지위, 그 다음에 신분, 상태 이런 말로 쓰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분의 차이가 뭐 하도록 해주죠? supervise가 command 명령하게 해주는군요. trainee에게 명령을 하게 해주는 이런 그 신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you can appreciate this most clearly. 당신이 appreciate이라고 하면 얘는 이해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당신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visualize라고 하면 뭐가 되죠? 시각화하다라는 말이 되죠. 자, 좀 전에 supervise에 vis가 들어가면 뭐 된다고 그랬더라? 얘가 보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vis만 있는 게 아니라 vid도 같은 말이에요. 약간씩 자음하나 모음하나 이런 것들은 소리 때문에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visual이라고 쓰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시각의 시각적인이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visible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보다라는 말에 visible이라고 쓰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라는 얘기겠죠. 자,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는 형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형의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vision 같은 거 이렇게 쓰면 얘는 그러면 시력, 시야라는 이런 말도 되겠고 앞으로라는 프로 배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provision이라고 쓰면 어디를 보는 거냐면 저기 앞으로를 내다보는 거니까 얘는 전망이라는 이런 단어도 되겠군요. 자, 여기 visual에다가 지금 뭐 붙인 거냐면 ize라는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 붙였어요. 이렇게 쓰면 얘가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가 됩니다. 뭐 다르게 하자면 to make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고 얘 우리말로 바꾸면 될 화자 써서 화하다라는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명사를 만들 때는 ize라고 생겨먹은 얘는 ization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명사를 만들죠. 자, 그래서 visualize라고 하면 시각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visualization이라고 바꾸면 시각화라는 명사로도 쓸 수 있겠군요. 자, 당신이 이걸 제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똑같은 명령을 시각화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령은 명령인데 어떤 명령이에요? being made, 이루어지는, 만들어지는 명령이네요. 누구에 의해서? 이 트레이니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즉 트레이니가 하는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슈퍼바이저에게. 자, 이런 일이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visualize는 결국. 자, 반대로 이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해 보고 싶으면 이 메시지에도 관계의 차원이 드러난다는 걸 명확하게 이해해 보고 싶으면 그 반대로 슈퍼바이저에게 트레이니가 하는 이 말을 한번 시각화 시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위에 상사가 와서 이렇게 그 수습사원한테 야, 회의 끝나고 나 좀 보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끝나고 이 견습생이 상사한테 야, 회의 끝나고 나 좀 보자라고 이랬을 때 딱 시각화해 보면 아, 이게 관계가 성립하는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어 설명 나옵니다. 그래서 awkward라고 하면
왜 아까 저 친구 들어왔을 때 가방 푹 치고 이럴 때 굉장히 이상한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지 않은 메시지인 거죠. 반대의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여기 awkward라고 하면 어색한, 낯선 이런 얘기네요. 야, 그래서 굉장히 어색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out of place라고 하면 place가 자기 자리잖아요. 그러면 out of place라고 하면 자기 자리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네요. 그래서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violate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관계를 violate이라는 단어는요, 얘가 규칙 따위를 위반하는 거죠. 어기다, 위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농구 경기할 때 violation이라는 게 있고 foul이라는 게 있죠. foul은 폭력적이고 나쁜 행위가 되는 건데 violation은 그냥요, 그냥 규칙에 대한 위반이 되는 거 있죠.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supervisor하고 trainee 사이에 이 관계를 위반하게 됩니다라는 이런 말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15번 한번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죠? 주어진 문장에 그러나라는 말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죠. 하지만 도서관은 여전히 조용함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앞쪽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래서 저기다 그러나라는 연결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반대로 전개를 해 나가겠죠. 야, 그러면 당연히 이 문장이 들어가 이제 문제 풀 때 요령인데요. 조금 어렵다 여겨지면, 예를 들어 2번이 답인가 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러면 2번에 집어넣었을 때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 연결도 되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집어넣지 않았을 때 두 개의 문장이 서로 내용이 어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답을 제대로 찾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쭉 앞쪽에 보면 뭐 이래서 시끄러워졌고, 이래서 시끄러워졌고, 기계 때문에 시끄러워졌고,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졌고 라는 이런 말이 나와서 앞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젠 더 이상 도서관이 옛날처럼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들어오고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조용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라는 이야기를 반대로 틀어서 이 자리에 5번 자리를 정답으로 택해야 하는 거겠죠. 자, 문장을 하나씩 한번 봐가도록 하죠. 어쿠스틱이라는 말은 음향, 소리를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자기타 말고 통기타를 어쿠스틱 기타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건 자체로 통을 갖고 있어서 자기가 소리를 만들어내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쿠스틱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쿠스틱이 소리의라는 이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칸선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걱정, 관심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예를 그러면 뭐 걱정, 관심, 관련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뭐 음향 관련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냥 이럴 경우에는 문제라고 해석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관련된 문제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소리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 이 모의고사를 출제하신 선생님은 뭐라고 해석을 했나 제가 봤더니 소리에 대한 염려는 뭐 이렇게 해두셨던데 그냥 뭐 그래도 음향 관련 이것보다는 나아요. 그냥 소리 문제는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학교 도서관의 소리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하고 복잡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뭐보다 그러냐면 they were in the past. 여기 they는 그러면 acoustic concern이겠죠. 소리 문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즉 그냥 과거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군요. 옛날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오래전에 before electric resources가 전자적인 자료가 such a vital part of the library environment. vital이라는 말은 꼭 필요한, 필수적인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비타민하고 어원이 같죠, 그죠? 그래서 비타민이 꼭 필요한 것 이런 말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 되기 전에라는 얘기인데 such a라는 말이 요 말을 써서 뒤에 이렇게 형용사 오고 그 명사가 오면 얘가 뭐가 되냐면 얘 정리합시다. such a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 이렇게 쓰면 얘가 우리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매우 뭐뭐한 명사 이런 말이 됩니다. 당연히 such라는 말이 매우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서 매우 어떠어떠한 명사라는 말이 되는데 얘가 이제 하나 조심하실 건 뭐냐면 이 말을 만드는 건 such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such 말고 뭐도 쓸 수 있냐면 quite라든지 그 다음에 rather 같은 이런 말들도 이렇게 쓰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얘네가 quite나 such 같은 말 말고 뭘 쓸 때도 있냐면 so나 to를 쓸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so나 to를 쓰면 이때는 관사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형용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어나 on이 오고요. 그 다음 명사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저놈들하고 아래에 있는 놈들하고 이 어순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such a quieter는 아예 붙여서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보다는 이제 대학생들이 보는 시험 이런 데 훨씬 더 많이 출제되는 조금 어려운 용법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제 매우 뭐뭐한 명사 이런 말이 되니까 얘가 지금 매우 중요한 부분 이런 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만약에 such가 아니라 so로 쓴다면 so부터 먼저 쓰고 vital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a part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위에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자적인 자료가 매우 필수적인, 대단히 필수적인 도서관 환경의 부분이 되기 전에는, 즉 옛날에는 we had only to deal with, 우리는 deal with라는 말은 다루다, 대처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다루기만 하면 됐었죠. 자, 뭐만 다루면 됐냐면 소음을 다루기만 하면 됐는데, 자, 어떤 소음이에요? 만들어지는 소음. 누가? 사람들이 만드는 소음만 다루면 됐었죠. 즉 떠드는 애들만 혼내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 도서관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사람들이 책 보고 공부하는 게 다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내는 소음만 대처하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widespread use, 아주 널리 퍼진 사용이, 확산된 사용이 컴퓨터나 프린트나 and 다른 장비들의 확산된 사용이 has added 더했죠. 뭘 추가했냐면 기계 소음을 추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소음도 늘어났지요. 사람들의 소음도 증가했는데 because 왜냐하면 단체로 하는 일이나 그룹워크이나 또는 인스트럭션이 이제는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거든요. essential이라는 말도 필수적인, 꼭 필요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 되었거든요. 옛날에는 공부하면 도서관 오면 혼자서 책 보는 거였는데 이제는 기계들이 등장을 해서 기계 소리가 당연히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옛날하고 다르게 이렇게 학습의 과정에 뭐가 결합이 되기도 하냐면 분임조를 만들어서 뭘 한다든지 그룹을 만들어서 뭐 조별 과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내는 소음 자체도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학교의 도서관은 no longer이라고 하면 얘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얘는 더 이상은 뭐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학교 도서관이 이제는 더 이상 quiet zone이 아니군요. 조용한 지대가 아닌데 어떤 조용한 지대냐면
It once was니까 once가 과거의 옛날에라는 얘기예요. 그게 과거의 조용한 지역이었던 그런 조용한 지대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해석할 때는 과거에 이렇게 해버리시면 돼요. 그런 과거에 그런 조용한 지대가 아닙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말이죠. 그렇긴 해도 libraries는 도서관은 still provide 여전히 제공해야 되거든요. 뭘 제공해야 되냐면 조용한 환경을 제공해야죠. For study and reading을 위한 study and reading을 위한 조용한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Because 왜냐하면 many of our students 많은 우리 학생들이 원하고 있으니까요. 아주 조용한 학습 환경을 원하고 있으니까. 자, considering this need 이런 요구를 고려할 때라는 소위 분사구문이 된 겁니다. 자, 이런 필요성을 고려해서 이 도서관 환경에 대한 이런 요구를 감안해서 중요한 건 디자인하는 거네요. 공간을 디자인하는 건데 어떤 공간을 디자인을 하는 거냐면 원치 않는 소음이 eliminate이라는 말은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원치 않는 소음을 없앨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설계해야 되는 거죠. 자, 또는 적어도 최소한 keep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면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eliminate이라는 단어는 잘 보시면 뭐가 들어있냐면 가운데에 한계라는 limit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제한의 범위 어디로 나가는 거죠? 밖으로 빼버리는 거니까 얘가 범위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이런 단어가 된 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 이번에는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이렇게 문단 요약 문제를 풀 때는 이 본문을 보기 전에 밑에 있는 이 요약문을 먼저 보고 푸는 게 문제를 풀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여기 우리 그렇게 먼저 읽어볼까요? Experiencing physical warmth를 물리적인 따뜻함을 겪는 거죠. 물리적인 따뜻함을 경험하는 건 이런 좀 전에 우리 배웠던 단어네요. 사람 간의 따뜻함을,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promote라는 말은 플러스가 된 거죠. minimize는 마이너스가 된 거죠. 물론 단어 뜻으로는 최소화하다라는 얘기고 얘는 향상시키다, 진보시키다라는 말이지만 이 physical warmth가 사람 간의 관계를 플러스 시키는지 마이너스 시키는지만 쳐다보셔도 돼요. 자, 지금 보기 보시니까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말들로
반대되는 말 두 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밑줄 긋고 문맥상 어휘의 쓰임이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하는 문제처럼 이렇게 반대말 쌍으로 보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나 이거 좋은 거고 이렇게 되면 나쁜 일이잖아요. 좋고 나쁘고 정도로만 보셔도 physical warmth를 경험하는 것, 물리적인 따뜻함을 경험하는 게 사람 간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하는지 안 하게 하는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답을 내셔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which happens 그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자, 이렇게 해서 인터퍼스널 모함 때 A하는 일이 일어나는 건 어떻게 일어나냐면 flexible이라는 형용사는 유연한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utomatic이라는 말은 자동적인이라는 얘기죠. inconsistent이라고 하면 consistent이라는 말이 일관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다라는 말 붙였으니까 일관되지 못한이라는 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obvious라고 하면 뚜렷한, 명백한이라는 말이 되고 뚜렷한, 명백한, 그 다음에 마지막에 rapid라는 말은요. 얘는 아주 빠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마디 안 하고 갈 수 없는데요. 이게 이제 1, 2학년들이 보는 그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부르는 모의고사는 이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개인 출제를 나는 거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가끔씩 이렇게 수능 출제 방향이랑 어긋나는 문제들이 이렇게 한 번씩 툭 튀어나오게 돼요. 여기 지금 5개의 보기가 다 다르게 나오는데 수능은 그런 문제 없어요. 단어는 5개를 다르게 주는데 알고 보면 2개, 3개가 서로 한 쌍으로 묶일 수 있는 단어들이 와요. 즉 얘는 지금 대놓고 프로모트라고 썼지만 이 단어를 갖고 만약에 장난을 쳐본다면 프로모트라고 쓰지 않고 그 다음에 advance라고 써도 사실은 1번이 맞다면 2번도 맞는 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minimize 대신에 뭘 써도 되냐면 decrease를 써도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비분 보기가 5개가 따로 주어지긴 하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5개의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는 거냐면 2개의 단어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5개를 다 따로 줘버리면 사실 앞에 것도 필요 없고 뒤에 거 하나만 찾을 수 있으면 답을 찾는데요. 그러면 그 출제는 문제가 잘못 만들어진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한번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들이 올바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연구는요, 최근의 연구가 포인트가 가리키다, 지적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최근의 연구가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가 가리키고 있는데 이 warm physical contact가 아주 따뜻한 물리적 접촉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for 뭘 위해서? healthy relationships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아주 건전한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위해서 따뜻한 물리적 접촉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최근에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연구에서 말이죠. participant이라고 하면 참가자, 참여자거든요. 자, 여기 또 중요한 전미사 하나 배워둘까요? ant라는 전미사가 들어가는데 ant라는 이런 전미사가 들어가면 얘가 뭐가 되냐면 앞에 나오는 이 동작의 주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동작의 주체를 만드는 전미사 중에서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er이나 전미사죠. er이나 or이나 뭐 ist나 이런 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왜 사이언티스트 과학자,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이고 invent에다가 or 붙여서 inventor, 얘는 발명을 하는 사람이고 아까 train에다가 er 붙이면 train을 훈련시키는 사람이고 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건데 얘는 조금 어렵네요. ant가 들어가면 얘는 일반적으로는 형용사로 쓰잖아요. 그런데 형용사로도 쓰지만 명사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얘가 뭐가 되냐면 앞에 나오는 동작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participate이라는 말이 참가하다, 참여하다잖아요. 얘는 항상 in이랑 같이 쓰니까 이렇게 키워두시면 더 좋고요. 자, 얘가 참가하다, 참여하다라는 말인데 여기에다가 participe라는 말에다가 뒤에 뭘 붙였냐면 ant를 붙이니까 참가하는 주체가 돼서 참가자, 참여자라는 이런 명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축구할 때 골 넣은 사람 말고 도움 주기 한 사람 어시스트 했다고 그러죠. 그럼 어시스트 뒤에다가 ant를 붙이면 얘가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시스턴이라고 하면 조수, 비서, 조교 뭐 이런 도움을 주는 도움이 이런 단어가 어시스턴이 되는 겁니다. 폴루트이라고 쓰면 오염시키다 라는 뜻인데요.
이 오염시키다에다가 ant를 붙이면 이때는 단어 뒤에 전미사를 붙일 때 단어가 만약에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 모음이 발음이 없으면 얘를 떼요. 그래서 pollute까지 t까지만 남기고 e를 탈락시키고 ant를 붙이면 얘는 오염을 시키는 주체가 되니까 오염 물질이 되는 거죠. inhabit이라는 단어가 혹시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inhabit? 예,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ant 붙이면 얘는 뭐가 되냐면 거주자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연구에서 말이죠. 어떤 연구에서 이 참가자들이 어떤 참가자들이냐면 brief는 짧은 거예요. 그래서 짧게 held a cup of hot, 아주 뜨거운 컵을 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 대 차가운 커피잔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따뜻한 물리적인 따뜻함이 사람 간의 관계도 따뜻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봤더니 잠깐 동안 따뜻한 커피잔을 이렇게 쥐고 있었던 또 그에 상대적으로 차가운 커피잔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따뜻한 커피잔을 가졌던 사람들이 판단을 냈죠. 뭐라고 판단을 냈냐면 타겟이 되는 사람을 뭐로 판단을 했냐면 좀 따뜻한 성격을 가진 사람 같아요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generous하고 caring하고, generous는 아주 관대한, 관용을 베푸는 친절한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caring은 굉장히 남을 잘 보살피는 이런 말이 되죠. 야, 실제로 손에 잠시 따뜻한 커피잔을 좀 쥐고 있게 하고서요. 그때 앞에 누군가 자기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했더니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저 사람 무척 따뜻한 사람 같은데요 라는 이런 이미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In another study,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말입니다. 자, 그와 또 다른 연구에서 이번에는 참가자들이 어떤 참가자들이냐면 holding a hot versus cold pack, 이 핫팩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뭐 할 것 같았냐면 선물을 고르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선물이냐면 친구를 위한 선물이죠. instead of 뭐 대신에 자기 자신을 위한 것 대신에 친구를 위한 걸 고르더군요. 이렇게 따뜻한 걸 쥐고 있으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따뜻함이 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발견이 illustrate이라고 하면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발견이 설명을 해줍니다. 뭘 설명을 해주냐면 단순한 접촉의 경험이, 자, 뭐에 대한 접촉의 경험이죠? 물리적인 따뜻한 이런 접촉의 경험이 activate이라고 하면 얘가 활성화시키다라는 얘기예요. 활동하게 하다라는 얘기죠. act가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ctive라고 쓰면 얘가 뭐가 되냐면 활동적인이라는 말이 되죠. 여기에다가 activate이라고 썼으니까 ate도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 아니에요. 그래서 활동하게 하다, 활성화시키다라는 이런 말이 된 거죠. 야, 무엇을 활성화시켰냐면 그 사람 간의 감정을 활성화시키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뒤에 단어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형용사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interpersonal warmth가 빠진 거죠. interpersonal warmth의 이런 감정까지 활성화시키게 되는 거였죠. 자, 게다가 말입니다. 이런 일시적으로 늘어난, 순간적으로 늘어난 activation이요. of interpersonal warmth feelings의 늘어난 활동이 then influences judgment, 판단에 영향을 끼친 거죠. toward 누구를 향해서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인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냐면 intention이라는 말이요. 얘가 의도거든요. 자, 이 의도라는 명사에다가 지금 뭘 붙인 거냐면 al 붙이면 형용사가 되죠. 그러면 intentional이라고 하면 얘가 의도적인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되는군요. 근데 얘는 지금 앞에다가 뭘 갖다 붙였죠? un을 붙여서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의도적이지 않은 그 다음에 manner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했는데 manner라는 단어는요. 얘는 방법, 방식입니다.
다른 단어로 바꾸면 그래서 way라고 바꿔도 돼요.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게 우리가 매너라고 하면 보통 예의 예절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 단어는 뒤에 이렇게 뭐가 붙어 있냐면 s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쓰면 얘가 예의 예절이 돼요. S 없는 매너는 방법, 방식이 되고요. S 붙어 있는 manners가 예의 예절이 되는 겁니다. Such feelings가 그런 감정이 말이죠. Activated in one context에 자, 어떤 컨텍스트라고 하면 상황 맥락이잖아요. 자, 어떤 한 맥락에서 활성화된 그런 감정이라고 이렇게 생겨 먹었네요. 자, 어떤 상황에서 활성화된 이런 감정이 그 다음에 last가 그러면 뭐가 됐냐면 동사가 됐습니다. 자, last라는 단어 동사로 쓰면 계속되다, 지속되다라는 자동사가 돼요. 아주 중요한 단어죠. 자, 어떤 상황에서 활성화된 그런 감정이 for a while이라고 하면 얘가 한동안이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자, 어떤 따뜻한 커피잔 같은 걸 만졌다가 이렇게 상대에 대한 따뜻한 감정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감정이 그리고 나서도 한동안 계속이 되는 겁니다. 한동안 지속이 되다가 have influence on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군요. 이 나중의 상황에서의 판단과 행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자, 뭐 없이 그 사람이 뭐 하지 않고 awareness라는 말은 인식 자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기는 자각하지도 못하고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채로 어디 갔냐? 그 나중에 상황에서 그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라는 얘기가 됐죠. 자, 그러니까 앞쪽에 나왔던 보기에서 답을 고르면 당연히 하나는 이 따뜻한 그 물리적인 경험을 한 것이 물리적인 따뜻함을 겪은 게 어떻게 만드냐면 따뜻한 사람 간의 관계를 프로모트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way 자리에는 어떤 방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자동적인이라는 automatic이라는 단어를 정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그럼 16번 문제까지는 마치도록 하죠.